테슬라 봇의 계란 짚는 기술은 놀랍지 않습니다. 솔직히 테슬라 봇의 걷는 기술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래 이 테슬라 봇 관련해서 며칠 전에 세미남 발표가 있었죠. 이제 새로운 테슬라 봇에 관련된 비디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테슬라 봇 바2라는 것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외형입니다. 이제 굉장히 놀랐습니다. 케이블들이, 액추에이터들이, 구동기들이, 구동 관절들이 대부분 다 잘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칠 만한 혹은 로봇이 다칠 만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다 가려 놓으면서도 굉장히 슬림하고 이쁜 디자인이 나왔어요. 사실 저런 프로덕트라면은 지금 나와도 세련되게 팔릴 정도로 딱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잘 지목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절의 움직임, 그리고 손가락, 목, 다리 등등 움직임이 사람과 유사해졌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의 관절을 따라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리고 부드러운 로봇발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사람들 같은 움직임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게를 양쪽에 나눠 싣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무게를 바꿔 싣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움직임이 굉장히 기민하게 빨라졌습니다. 일단 30% 이상 빨라졌다고 하는데 체감이 돼요. 부드러워지고 빨라지고 요가도 했는데 스쿼트야 껌이죠. 네 번째로는 굉장히 소프트한 움직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계란이라는 아주 부서지기 쉬운 물질을 부서지지 않게 적당한 힘만을 주면서 움직이는 게 가능했죠. 참고로 이게 가짜 계란인가? 라는 소동이 있었는데 일단 진짜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한 부분은 사실 non-back driveable 모터라고 해서 역구동이 불가능한 모터가 원래 저런 부드럽게 잡는 게 힘든 모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는 저 구동기들이 여러분들 더 컴팩트해지고 더 가벼워졌고 하드웨어적으로 더 커다란 발전들이 있었어요. 무게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원래 총 28개의 구동기들이 있지만 그중 6개 타입, 뭐 요거는 원래 있던 부분들인데 이게 좀 더 나은 하드웨어로 바꿔졌다는 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6개의 타입, 3개의 회전 구동기와 3개의 선형 구동기로 사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이 28개의 관절들을 다 6개의 장비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 테슬라 봇이라는 건데, 이 하드웨어적으로도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이기 가능하고 훨씬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6개의 구동기들로만 이루어냈다라는 점이 대단하고, 이 6개만 improve 하면, 이 6개만 조금 더 잘 만들면 훨씬 더 로봇이 잘 돌아간다는 게 이 테슬라 봇의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 일단 영상도 보고 간단한 평도 맞춰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잠깐 역구동이 불가능한 방식의 모터가 사실 몇 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역구동이 불가능한 방식의 모터는 장점이 있는데 로봇 손을 고정시키는데 조금 더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터를 키지 않아도, 전기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포지션을 지킬 수 있고, 외부 압력에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밀어도 안 움직이게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하는데, 혹은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해도 버티는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 역구동이 불가능한 모터, non-back drive 모터입니다. 문제는 이게 안전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물체를 잡을 때 갑자기 전류가 튄다든지 아니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 그 힘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다면 그럴 때 역구동 모터는 사람의 힘으로 억지로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역구동이 불가능한 모터, 이제 지금 테슬라에서 쓰는 모터면 멈춰버리면 밀어도 안 열립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막 부셔버릴 수 있는 힘으로 잡고 있으면 그거를 여는데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저 모터로 계란을 잡는 컨트롤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걸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AI 트레이닝과 센서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이 센서는 일론의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역구동이 불가능한 방식의 모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바뀐 것으로 주목한 점들은, 혹은 바뀐 점들은 사실은 이미 시판된 제품이 있거나 역사적으로 다 나왔던 기술이기는 합니다. 이게 계란을 잡는 게 놀랍긴 한데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계란을 잡는 소프트한 손은 여러 로봇손 회사들이 만들어서
이미 시판 중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강한 힘을 내면서도 부드럽게 시계나 계란, 컵들을 잡을 수 있는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사람의 실제 손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면서 사람 손을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인공 로봇손들이 많죠. 물론 작동 방식은 사람의 뇌나 근육으로 작동한다라는 게 AI로 작동한다는 게 아니라는 게 다르긴 하지만 테슬라 봇처럼 계란도 안전하게 잡거나 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참고로 몇몇 분들은 테슬라 봇손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맞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긴 한데 그리고 요거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언급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목하셨던 다른 점 중 하나는 부드럽게 사람처럼 걷는 것 중요하죠. 이번 테슬라 봇은 빨라졌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이제 걷고 뛰고 누우면 일어나고 외부 충격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더 밸런스를 잘 잡고 아크로바틱 무브먼트 가능하고 스쿼트 가능한 더 밸런스를 잘 잡는 아틀라스나 10여 년 전부터 부드럽게 사람의 걷는 움직임을 따라하는 아시모도 있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 로봇이 별거 아니라는 소린가요? 유사남님은 안 놀랐습니까? 라고 끝나면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욕을 먹겠죠. 욕을 먹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전 속도에 굉장히 많이 놀렸는데 이 테슬라 봇이라는 게 왜 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운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상 이 로봇들의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아님에도 이 테슬라 봇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예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챗 GPT가 수학을 엑셀보다 잘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챗 GPT가 구글이나 울프라면서 나오는 정보보다 정확합니까? 아니죠. 맨날 잘못된 정보도 내놓으면서 욕도 많이 먹죠. 자, 근데 왜 주목을 받을까요? 자, 왜 사람들이 챗 GPT를 찬양을 할까요? 왜였죠?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최대한 따라한 General Purpose Technology, 이 GPT라는 점 때문인데요. 모든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대답들을 만들어낸 프로그램 A라서잖아요. 이제 솔직히 챗GPT를 일했을 때 편하긴 하지만 뭐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해야 되고 정보도 틀리고 프로그래밍도 삑나고 보안성도 문제라서 의외로 우리가 일하는데 본격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광을 받는 이유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사람만이 도와줄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담당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아주 광범위적인 섹터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챗GPT 유사남 얼굴 그려줘. 유사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유사남이 잘생겼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답해줄 수 있는 자기만의 의견도 들어줄 수 있는 창조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 챗GPT의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을 모방한 AI라는 게 그리고 이걸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귀여운 강아지를 그리는 것에서 정해진 것만 그려주는 스페셜리티에서 어떻게 보면은 코딩대로 그려진 것이 아닌 좀 더 범용적으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 GPT라는 겁니다. 범용적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범위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GPT라는 것의 의미죠. 바로 테슬라 봇이 그렇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하고 빠르지도 않고 가장 부드러운 움직임도 아니고 가장 뛰어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로봇 손보다도 못한 속도와 움직임을 보여주죠. 근데 테슬라 봇은 진짜 철저하게 사람의 움직임을 본따서 만들고 있어요. 불필요한 것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놀랍기는 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3년 안에 팔아보겠다. 2024년까지 팔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참고로 2022년에 3년 안에 팔기를 희망하고 5년 안에는 확실하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10년 안에는 가능한 테크놀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 안에서 이 테슬라봇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공장에서 테슬라봇이 일하고 테슬라봇이 테슬라봇을 만들고 테슬라봇이 요리하고 테슬라봇이 청소하는 사람들을 대체하는 환경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장에 가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화물 처리를 하는 테슬라봇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챗 GPT가 모든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수 없듯 변호사보다 답을 더 잘 주지만 대체할 수 없듯 저기 여러분들 옆에 빵집에 가면 빵 구워주는 기계가 분명히 이거를 쓰면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싼데
사람을 쓰는 것처럼 사실 이 로봇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을 바로 대체하는 환경이 나오기까지는 안 될 거예요. 자, 2만 불이 싼 가격이기는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2만 불을 내면 사람보다 조금 더 느리거나 비슷한 속도를 내는, 지금은 많이 느리지만 몇 년 뒤 뭐 이야기니까 뭐 이 로봇을 통해서 패티를 뒤집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자동 로봇팔을 이용해서 패티를 뒤집는 게 빠를까요? 애초에 사람의 형태라는 건 그렇게 효율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봇의 속도가 사람보다 빠르거나 세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것처럼, 그리고 2만 불 언저리에서 가격이 설정된 것처럼 사실 이런 것들보다, 특화된 로봇팔보다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게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옆집 맥도날드에서는 안 쓸까요? 왜 이런 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옆집에, 우리 옆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는 왜 사람을 고용해서 쓸까요? 일단 초기 자본금의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보다 한 대를 살 돈이면 상식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교체하면 이득이 있지만 시간당 15,000원 주고 1000시간 일하게 되면은 초기 자본금 안 넣고도 계속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는 자본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공장에서 쓸 거면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로봇보다는 아마 전문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로봇들이 도움이 되겠죠. 테슬라의 기가프레스처럼 사람의 모양이 아니지만 로봇처럼 기계화된 방식의 공장이 장점인 것처럼요. 이제 그렇다면 테슬라봇이 별로냐? 아니죠. 분명히 쓰이게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효율적이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넘쳐나는 회사들도 있으면서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밤새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도입한 트럭들이 운전해서 여러분들 집 앞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산 테레비를 테슬라봇이 안전하게 여러분들 집 앞까지 운송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노인분들의 요청을 처리해드립니다. 부잣집 가정에서 빨래를 개고 집 청소를 도와줍니다. 허리 다친 나를 일으켜주고 나 대신은 밥을 퍼줍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부 같은 로봇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이지 않아도 되면서 수요가 충분히 있는 섹터들을,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섹터들을 이제는 테슬라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테슬라에서 발표하는 이 로봇이란 것 자체가 정말 극효율적으로 정말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로봇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게 공장 같은 데서는 의외로 효율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 옆에서 가정부 같은 로봇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단순 작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보다는 고연봉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일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부처럼 일하면서 여러분들 옆에서 조금 더 친숙한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이게 테슬라봇의 목적인 것 같다. 테슬라봇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의 옆에서 GPT처럼 좀 더 친숙하게 일하는 이미지로 아마 도입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 테슬라봇의 목적이죠. 좀 더 가능성 높은 10년 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새로운 테슬라봇에 대한 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대생의 입장으로 봐서도 발전 속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AI만으로 트레이닝 시킨 모델이고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을 과감히 포기를 했어요. 자, 과감하게 원래는 센서들 같은 거 손가락에 도입하는 거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이런 것들을 센서를 과감하게 도입을 하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넘백 드라이브블 모터라는 걸 쓰면서 간단하게 효율적인 움직임을 챙기면서도 AI 트레이닝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한 목적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공대생 입장에서 이게 새로운 기술들은 아니지만 확실히 테슬라 봇들이 빠르게 여러 테크놀로지들을 과연 따라잡으려고 한다라고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